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영국의 한 의사가 결핵이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짜증이었습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습기까지 몸 힘들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줘야 한다고 하죠. 바로 스물스물 피어오르려고 하는 짜증을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는 짜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전에 마음 다스리는 마음 공부로 몸 건강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구안화사 휴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진행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예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네. 구안화사라는 걸 가지고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구안화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구안화사는 입구, 네. 눈 안, 누울과 기울어질 사자죠. 그러니까 입하고 눈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결국에는 말하자면 입이 좀 비뚤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죠. 양방에서는 이걸 안면 심경마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건가요? 조금 더 한의학적인 개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안면신경마비는 얼굴에 있는 신경, 안면신경만 마비가 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죠. 한의학적인 범위가 조금 더 넓고 다른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면신경마비 같은 경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로 얘기를 합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이제 벨이라고 하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벨스팔시라고 얘기하는데 벨마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안면신경에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들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뭐 표정, 눈하고 입술 근육의 공통점이 동그랗게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 입술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또 눈이 웃거나 또 울거나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한쪽만 움직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만 생기는 경우는 운동신경마비고 감각신경은 우리도 피부에서 온도를 느끼고 또 만졌을 때 이런 촉각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감각의 문제까지 생긴 경우는 안면신경 중에서 감각신경까지 같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두 가지는 말초, 얼굴에서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중추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뇌의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 중풍이 있을 때 같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얼굴만 보지 않고 뇌의 문제를 같이 치료해 줄 때 뭐 뇌종양이라든지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브레인, 뇌에 관련되는 것들을 치료해주면 얼굴에 관련되는 것들은 같이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인 범주에서 보면 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척추와 경추, 특히 경추 부분의 문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건 네. 얼굴은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러운 병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생기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뭐 가장 단순하게 보면 이게 사람을 측면에서 보면 머리를 젖히고 측면에서 보면 입은 소화기의 굴뚝이죠. 네, 그렇죠. 예,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얼굴에 생기는 곳이니까 얼굴은 위하고 상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웬만큼 추워서는 얼굴에 마스크를 잘 안 하잖아요. 네네. 이게 찬바람을 많이 쐬거나 했을 때, 뭐 이제 더워질 때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면서 자거나 또는 선풍기를 많이 틀어놓고 자거나 할 때도 생기기도 하고,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도 있는데 이렇게 문 열어놓고 운전하고 가면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찬바람이 계속 한쪽으로 맞으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과로했을 때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음주 너무 많이 하시고 나서 생기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거 다듬이돌 같이 이렇게 차가운 곳에, 네. 요즘은 뭐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이런데 또는 이제 캠핑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찬바람 맞고 추운 데서 찬 돌 위에서 자거나 그랬을 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에 담음이나 식적이 있는 경우에도 생기기도 하고, 목뼈가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입이라는 것이 네, 턱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턱과 목과도 좀 연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얼굴을 지배하는 신경들 중에 안면 신경이 있고 또 3차 신경이 있는데, 네. 3차 신경은 이게 턱관절 앞쪽에서 나와가지고 하악으로 가는 하악 분지, 상악, 위턱으로 가는 상악 분지, 그리고 눈이랑 이마 쪽으로 가는 안 분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면 신경하고 비슷하게 얼굴의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신경들이 나오는 것이 턱관절이고, 그리고 이 신경들을 조절해주고 같이 또 연동되는 것들이 뇌하고 뇌 척수액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 1, 2, 3번의 정상적인 정렬이 틀어져서 나타날 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척추 레벨에 따라서 목표 3번만 문제가 생기면 안면신경이나 또는 3차 신경면에 문제가 생기는데, 목표 2번 문제가 이제 같이 생기게 되면 귀나 코의 문제 또는 눈의 문제, 뭐 누선 분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명이나 귀 주변에서 나는 진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생기게 되고요. 중이염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목표 1번까지 가게 되면 이제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또는 뇌세포의 문제, 이런 것들, 중풍후유증 또는 평형감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것들, 이런 어지럼증들까지도 같이 연관이 되게 됩니다. 뭐 턱 관절이라든지 네, 목뼈 네,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는 네,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를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또 3차 신경이라는 것까지 나오니까 좀 네. 어려워지는데 네. 이 3차 신경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3차 신경이 이제 귀 앞쪽에서 나오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아주 독특한 신경 중에 네. 하나예요. 이게 그 뇌신경 중에 이름이 5분 뇌신경인데, 이게 3차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간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아래턱 부분, 위턱 네. 부분, 그리고 이마와 눈썹 부분. 네, 그리고 그럼 이게 아래턱과 그리고 위턱, 그리고 이마와 눈썹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3차 신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치아에 무슨 통증이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 시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치과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네, 가끔 이제 치과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는 뭐 치아를 뽑았는데도 발치를 했는데도 아프다, 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3차 신경통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치아가 아프면 먼저 발치하기 전에 또는 발치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으시면, 발치하기 이전에 뭐 신경과라든지 아니면 3차 신경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치아 쪽이 아픈데 이분이 턱관절에 소리가 심하다든지, 네. 턱관절 주변에 입을 크게 벌리고 닫고 할 때 턱관절 사이 이게 앞에 귀 앞에 있는 호흡물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거나 또는 통증이 있거나 또는 소리가 많이 나거나 하는 턱관절 질환이 있다면, 턱관절 질환 때문에 생기는 3차 신경통일 수 있기 때문에 발치를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턱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치과 쪽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3차 신경통이 난치병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러니까 3차 신경이라는 건 네. 이 귀 앞부터 네. 시작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턱으로 하나가 이어지고, 네. 그러니까 위턱이라는 건 뭐 쉽게 이해하자면 광대 주변 네, 쪽, 광대 주변에서 코하고 윗입술까지 네. 연결되는 신경 분지가 있고요. 그리고 눈썹 예, 쪽으로. 윗눈썹이랑 이마 쪽으로 가는 분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나타나기는 이제 아래쪽으로 네.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귀부터 아프지는 별로 않고요. 보통은 치아 한두 개 또는 여러 개가 아픈데 그래서 충치 또는 치아의 문제, 치주 질환인가 싶어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먼저 하지 마시고 이제 3차 신경통이 아닌지 이걸 먼저 체크 한번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쪽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발치를 하시거나 하시는 게 낫죠. 그게 그 의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훨씬 그 치아는 오래 써야 되니까 네. 좀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도 FCSD 턱관절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으니까 치료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네. 우리 얼굴 전체에 있는 모든 신경을 턱이 약간 쥐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턱관절이 우리 얼굴만 아니라 전체 뇌부터 해서 발끝까지 있는 척추들, 신경들을 조절해주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턱관절을 조절해서 골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정화시켜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골반을 안정화시켜주시는 치료를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훨씬 낫죠. FCST 치료법 안에도 골반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턱관절과 골반들을 안정화시켜주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네. 사실 뭐 다른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네. 통증을 동반을 하는데 네. 이 구안화사, 입이 비뚤어졌다라는 건 네. 뭐 모양새가 좀 보기 안 그쵸, 좋아서 그쵸, 그렇지 그쵸.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을 수 있죠. 네, 통증보다는 삶의 네. 질이 좀 떨어지죠. 예를 들면 이제 심한 분들은 국물이나 주스 같은 거 먹을 때 한쪽으로 세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정이 좀 어색해지죠. 네. 웃을 때도 보면 입술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좀 얼굴이 치우치고 또 눈썹이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썩소 날리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조금 네네.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심미안적인 면에서 네. 예,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마음 상해 하시고 후유증 오래 남는데 이거 뭐 치료 받았는데도 네. 보통 한 5명 중에 4명은 치료가 잘 되는데 1명 정도는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문제들을 같이 풀어줘야 아.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불편감을 느끼시겠지만 네. 사실 어떤 분들은 네. 아 이거 뭐 통증도 없는데 네. 치료 기간이 길다거나 좀 네. 치료가 불편하면 네. 네. 아, 좀 치료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4주 이내에 치료된 경우도 아, 있었는데요. 네네네. 예, 아까 그 운전하면서 바람 쐴던 그 사람이었는데 네네네. 보통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한 6주에서 12주, 아, 한 달 반에서 12주라면 3달 정도. 3달 정도. 예, 네네. 평균 한 2달 정도 전후 잡으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그 각 개인의 건강 상태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척추 상태나 나이 또 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안화사 경우에는 네네. 처음에 딱 치료를 하잖아요. 네. 7일 사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반응이 없다고 병원을 막 옮겨 다니시거나 네네. 또 이렇게 뭐 빨리 안 낫는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병 자체가 네. 제일 빨리 나타나면 7일쯤 지나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 아주 네. 깊은 웅덩이에다가 돌을 넣으면 돌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눈에 안 드러나 보이는 것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보통 빨라도 한 7일, 예, 보통은 한 10일 전후에 나타나면 땡큐이고요. 네. 제일 늦게 나타나는 분은 2주, 14일쯤 지나니까 이제 나타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마 쪽에서부터 먼저 나타나는데 네. 이마가 아니라 입술 쪽에서 먼저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 조금씩 움직이거나 또는 감각이 되살아나거나 하는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꾸준히 참으시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치료 안 받으셔도 그냥 낫는 분들도 있어요. 한 20% 정도는 치료 안 받아도 그냥 낫는데 문제는 이게 치료 안 받아도 낫는 건지 네. 아니면 치료 그렇죠.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예,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라 아주 큰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삶의 질이나 또는 심미안적인 부분, 대인관계 또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정말 좋죠. 그럼 치료 사례를 들어서 치료 네.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30대 청년, 20대 후반 청년이셨는데 네. 경기 지역에서 포항까지 4시간을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네. 덥다고 바람 한쪽으로 막 계속 4시간 동안을. 센 네. 거죠. 한 시속 한 100km 정도 됐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얼굴은 원래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주거든요. 근육들이. 근데 한쪽으로만 계속 찬바람을 맞게 되면 거기에 온도가 떨어지고 또 네. 근육들의 기능도 떨어지고 좌우의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안 좋은 자세이기도 했겠죠. 그렇게 되면서 양쪽에서 당겨주는 것들 중에 한쪽이 힘이 없게 되니까 힘이 남아있는 쪽으로 치우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네. 이분은 침 치료하고 한약 먹고 하면서 한 4주 만에 나았고요. 보통 뭐 이런 구안의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료하면 잘 나아요. 네, 정말 한의원 와서 치료받으면 잘 낫는데 이제 문제는 치료해도 잘 안 낫거나 또는 기본적인 기존에 했던 치료를 통해서 했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분들이 문제죠. 네, 그런 분들이 문제인데 참 그런 분들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네. 전신의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체크하면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나는 이건 그냥 두겠다 하셨거나 혹은 네. 낫겠지 하고 두셔서 네. 장기간 네. 그냥 방치하셨던 분들을 치료하셨던 사례도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제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안 된 경우들이 많으시죠. 네, 왜냐하면 네네. 이게 물론 이제 좀 바쁘시거나 또는 뭐 그러니까 가볍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간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치료한다고 했는데도 치료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원인 없음 또 뭐 이런 게 분류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네. 이 목뼈 또 목뼈 1, 2번이 틀어져 있고 턱관절의 문제가 같이 나타나서 목뼈 1, 2, 3번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분은 한 7, 8년 전에 치료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고아나사 온 지가 10년이 넘었던 분이었어요. 10년이요. 예, 근데 이분 이제 문제가 얼굴의 문제는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가벼운 증상이면 얼굴 네. 침 치료하거나 또는 한약만 먹는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나 또는 다른 뭐 양방에서 하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좋아졌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목뼈 1, 2, 3번의 문제와 턱관절의 문제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한 20번 치료를 받으니까요 한 50% 정도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좀 더 받으시면 좋아지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셨던 분이죠. 그렇지만 한 50%씩이나 좋아질 수 있었던 것들을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치료했으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치료를 할 때는 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네. 굉장히 주의사항이나 네. 좀 치료하는 동안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제일 심한 게 찬 거예요. 네, 차가운 거. 이제 우리 몸을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찬물을 끼얹듯이 말로 찬물을 끼얹거나 네네네. 또는 이렇게 몸을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사람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항온 동물이고 항상성이 있는데 그 기준을 깨트려 버리면 사람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더우면 부채질을 하거나 옷을 벗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하고 추우면 옷을 입거나 난방을 하거나 하는데 특히 얼굴에서는 차가운 거, 찬물로 네. 세수하거나 찬물로 양치하거나 또는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는 게 좋지 않죠. 더우면 어떡하냐? 직접적으로 안 쐬고요. 약간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같은 걸 벽면을 향해서 쏘이거나 또는 내 옆으로 지나게 해서 그 바람이 간접적으로 쐬도록 해주는 방법을 취하면 좋고요. 특히 이제 벽 중에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냉기, 찬기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아픈 쪽이 그 콘크리트 벽 쪽으로 가지 않게 누우시는 게 좋고 제일 좋기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만큼 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로 안 하셔야 돼요. 이
구안화사 질환은 재발이 잘 돼요. 네.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또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고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 뒷목이나 뒷머리 쪽 잘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 구안화사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많이 있는 게 귀 뒤쪽이 아프다 또는 뒷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치료가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되기도 하고 어떤 네. 분들은 좀 더디기도 하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좀 빠른 치료 사례도 있나요? 네, 이분은 좀 한 발병하고서 48일째 오셨는데 네. 필리핀에 계시는 분이신데 필리핀에서는 이 병 생기면 뭐 치료 안 된다고 그래서 딱 아침에 세수하고 일어나서 세수할 때 얼굴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바로 귀국하셨어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침 치료만 받으셨는데 한 75% 정도 나았는데도 얼굴이 계속 안 돌아오니까 마음 되게 상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네. 그 어머님이랑 같이 남편한테는 얼굴 틀어진 거 보여주지도 않고 왔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남편도 마음이 속상할 거고 네. 본인도 거울 보면서 화장할 때마다 마음 상하고 울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랬다면 이 부분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의 문제, 전신의 문제를 같이 치료해 주는 게 낫겠다 해서 한 17일 동안 23번의 CBA 만들어드리고 한약 치료하고 전진 치료, 약진 치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해주니까 한 95% 이상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치료받으면 95%에서 한 98, 9%까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좋다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필리핀으로 기회하셨던 분도 있으시죠. 체력만 된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치료 횟수를 많이 해주면 치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되고 전신의 컨디션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치료여도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의 컨디션에 맞게 치료 횟수를 조절해 주면서 결국은 몸이 좋아지자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소화 안 되는데 많이 먹으면 체하게 되니까 네. 먹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얼굴에 물집 같은 것들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말초신경마비 중에 한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벨스 팔시 말고 벨스 마비 말고 람세이 헌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네. 귀나 귀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또는 심한 경우는 혀에도 물집이 생기기도 네. 하고 더 심하면 미각도 손실이 되고 하는 경우인데 보통 이때는 이제 한약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이제 좀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양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발병하고서 한 52일째 물론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쓰셔가지고 물집은 없어진 상태에서 왔는데 이분은 이마가 안 움직여요. 보통 52일 정도 같으면 이마가 안 움직일 네. 정도인가요? 예, 심하면은 이렇게 네. 안면신경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이마도 안 움직이고 입술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7, 7이 49, 7, 8이 56이니까 7주, 8주 정도 사이가 되잖아요. 50일.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8, 90% 이상 나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 과거력이 심장 수술을 하셨고 네. 심장과 관련되는 건 흉추 2번인데 흉추 2번은 경추 2번하고 연결되거든요. 척추의 특징상. 그러면 경추 2번이 틀어지고 목표 3번, 경추 3번도 틀어져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안면 비대칭도 되게 심하게 골격성으로 안면 비대칭도 심했던 분인데 30대 남자분이 이 정도 결혼이 왜 생겼나 이렇게 과거력을 물어보고 발병했을 때 당시를 물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집을 네. 새로 지어야 되고 뭐 혼수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좀 네, 이렇게 네. 마음도 좀 엄마먹고 이러면서 했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좀 오래 치료 받으셨어요. 1년 한 4개월 정도 133회 이상 치료 받으니까 이거 처음에는 건전도 검사상에서 30%밖에 안 나왔었는데 치료하면서 이제 건전도 검사상에서 70%로 회복이 되시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돼서 이마가 거의 한 90% 이상 움직이게 되고 입술도 틀어져 있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얼굴 뻑뻑한 거 이런 느낌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셨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처럼 이제 과거력에서 심장 수술을 했거나 또는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거나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분들은 단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의 문제, 전신의 문제를 같이 감안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한약을 같이 써서 이게 안면 신경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걸 강화시켜주는 그 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낫더라고요. 예. 물론 네. 오래된 치료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물론 전 전문의는 아니지만 네. 네.
오랫동안 묵혀두면 얼굴이라는 게 이제 네. 근육이 말하자면 굳었다. 네. 이게 입이라는 것도 그대로 굳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잘 안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치료가 되나요? 됩니다. 만약에 이게 네.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네. 되는 경우는 신경이 절단된 경우죠. 신경이 완전하게 끊어진 경우면 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신이 고쳐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진짜로 신경이 절단되어 버리고 그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그 상호 보완 작용 또는 협동 작용을 할 수 없게 되면 네. 그 해당 근육은 위축, 짧아지거나 마르거나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위축증이 되게 무서운 병인데 그 신경이 살아 있으면 어느 정도만 살아 있고 혈액이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특히 이제 턱관절 주변에 있는 얼굴에 있는 관절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음식을 씹고 하면서 사용되고요. 또 네. 표정을 만들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표정만 쓰는 게 아니라 음식을 씹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작하면서 많이 또 말하면서도 예, 이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면 만약에 근전도 기능상에서 0이 되면 그건 완전 절단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안 네. 되지만 30%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고 좀 더 호전될 수 있고 그러면은 얼굴에 뻑뻑한 감이라든지 마비되어 있던 감이나 막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죠. 그게 이제 한의학의 좀 독특하고 우수한 점 중에 하나인데 기를 조절해 주는 부분이랑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부분을 같이 맞춰줬을 때 또 턱관절 치료의 그 탁월함 중에 한 가지가 양쪽 턱관절의 균형 0.05mm에 틀어져 있는 걸 조절해줘서 내 척추신경, 안면신경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좋아지는 거죠. 축을 맞춰줘서 한다는 게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구아나사라는 건 좌우가 균형이 잃어버려가지고 한쪽으로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균형 잃어버린 걸 바로 잡아줘서 균형을 맞춰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컨디션으로 회복된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오래된 네. 말하자면 오래 앓고 계셨던 분의 네. 치료 사례 다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좀 더 네. 말하자면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네. 9년 된 분이세요. 9년 된 분이신데 이제 아버님이 목 통증 때문에 왔다가 치료받고 좋아지셔가지고 40대 초반이신 아드님을 데리고 왔는데 되게 마른 분이세요. 네. 조금 예민한 분이신데 근데 9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원 3개월 전부터 이제 한약 치료를 먼저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단순하게 경추 교정, 이게 균형만 맞춰주고 침 치료하고 하는데도 좋아지시는 거예요. 증상이. 네. 좋아지시니까 이분이 11번째 치료받고 나서 조금 제가 이제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턱관절 균형 장치를 좀 같이 만드는 CBH를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속도가 좀 더 빨라지시고 그러면서 얼굴만 아니라 뭐 피로도라든지 안구 건조증 그리고 소변 자주 보는 증상 또 우울한 증상 또 마음 안 좋았던 거 이런 거 그리고 소화 잘 안 된 거, 손발 차가운 거 이런 증상들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지금 한 전반적인 증상은 한 80% 이상 좋아지셨고 얼굴 전체 증상만 보면 한 70% 이상 좋아지셨거든요. 뭐 지금 치료하면서 저 확실히 이렇게 턱관절이 전신 척추 증상을 치료해주는 마스터 키인데 여기를 치료해주니까 오래됐다고 생각해서 이분은 어쩌면 평생 동안 나는 이 얼굴이 틀어진 네. 채로 입술이 잘 안 움직이고 이마도 잘 안 움직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얼굴 뻣뻣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표정도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도 좀 두려워하고 네. 걱정하고 이랬었던 게 호전이 되니까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대인관계나 이런 면에서 좋아지는 것들이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있죠. 이번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아마 거의 본인은 살짝 느끼지만 네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정도까지 호전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셔서 치료받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제가 자꾸 짓궂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네. 9년, 10년 말고 그 네. 이상 더 아, 구안화사를 앓고 있던 분의 치료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요즘 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자주 오시는데 네.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 중에 제일 오래 앓으신 분은 49년 되는 분이에요. 49년이요? 예, 제 나이하고 같은데요. 예,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예, 예. 나이를 커밍아웃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긴 세월이죠. 아, 근데 49년이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 어르신 연세가 70이시거든요. 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중이염이 있었던 분이세요. 아, 네네. 예, 중이염 치료하느라고 수술했는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이제 구안화사가 생기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얘기가 처음에는 눈도 안 감기고 아, 네. 예, 얼굴이나 이마의 근육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눈이 좀 감기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눈도 제가 처음 초진 때 봤을 때는 한 90% 정도만 감기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치료해 보니까 몇 번 침 치료하고 이제 턱관절 균형 치료를 같이 해주니까 얼굴 쪽에 뻣뻣한 느낌이 지금 한 5번 치료했는데 한 30%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버님이 과거력이 좀 많으세요. 네. 예, 요추관 협착증 진단 받으신 것도 한 10년 정도 되고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지나면서 목 디스크도 있었고 그러면서 목 어깨 쪽도 좀 문제가 있으시고 허리하고 다리 쪽에 문제도 있고 중이염 오래됐고 중이염 있으면서 또 이명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 아버님 말씀하시길 자기는 내 몸이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몸에 맞춰가지고 몸을 조절하면서 그게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네네. 말씀하시는 게 이분이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셨는데 이것 때문에 좀 소극적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날 나서지도 못하고 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49년 또는 50년 이상 이렇게 표정이 좀 불편하면서 네. 또 아픈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치료를 통해서 턱관절과 척추에 틀어져 있는 것, 그게 같은 원인상에서 같이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보여지니까 그걸 치료해주면 얼굴이나 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허리나 목까지도 같이 좋아지니까 요추관 협착증이나 목 디스크 증상까지 같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어깨도 많이 가벼워지시고 다리도 좀 풀리는 느낌도 조금 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이 아버님이 이제 좀 요즘 이제 좀 희망이 차 있으세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는 못했던 것도 좀 더 해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훨씬 더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들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씩 이제 순차가 있긴 하겠지만 치료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개선되고 하는 것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아프신 분들 자기 네.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닥터를 한 명만 만나면 되거든요. 네. 예,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랑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침 치료하는 것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오래전에 가봤던 곳이었다 하지어도 한 번 더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잘 안 낫는 병이라면 턱관절을 치료하시는 턱관절 FCST 턱관절 균형의학으로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몇 번 치료받아 보면서 정말 호전되는지 아닌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분은 몸을 내가 생활을 하기 좋도록 고치셨어야 되는데 이걸 그쵸. 몸에 내 생활을 맞췄다고 하시기가 되게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네, 그래도 더- 뭐 이제라도 좀, 네, 좀 더 나은 삶을 사시고 계시다니까 좀 다행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뭐 턱이나 목 그리고 내 몸 전체가 정말로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턱이랑 네, 이 골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골반은 척추의 주춧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주춧돌이 틀어지면 기둥인 척추도 무너지게 되고 여기를 조절해주는 턱관절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은 양쪽 골고루 씹어 드시고 가능하면 이게 다리 꼬거나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낫고요. 한쪽으로 꼬았다면 반대쪽으로도 꼬아서 양쪽에 균형 맞춰 주시는 거 하시면 좋고 하체 운동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랭크도 괜찮고 스쿼트도 괜찮고 골반 중심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뭐 그런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에서 유지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구안화사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구안화사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콩나물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콩나물은 우리가 많이 먹죠. 네. 네, 콩나물은 이제 보통 이제 술 드시고 난 분들이 이게 해장할 네. 때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취 해소에 아주 좋은 그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네. 음식이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저렴하기도 하고요. 해독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술독도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해장하실 때 많이 쓰게 되죠. 네. 또 이 아스파라긴산은 콩에서도 콩의 뿌리 부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숙취 해소용으로 쓰시거나 할 때는 뿌리 떼지 마시고 모두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아, 네, 콩하고 콩나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죠? 비타민 C예요. 아, 콩나물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콩나물에는 뿌리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뿌리 부분에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술 마셨거나 또는 지쳤거나 이랬을 때 피로를 해소해주고 면역력 향상해줄 때 이 콩나물을 많이 드시는 거 좋습니다. 네. 또 콩나물이 좀 성질이 차갑거든요. 예, 그래서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차갑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몸이 무겁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럴 때 또는 이렇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과로하거나 그랬을 때 열 났을 때 이럴 때도 쓰면 좋고 감기 걸렸을 때도 콩나물을 가지고 열을 해독시켜주는 해열제 역할로도 씁니다. 네.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성질이 좀 차갑기 때문에 고춧가루 같은 걸 좀 넣거나 아니면 좀 매운 약들하고 같이만 넣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쪽으로 쓰게 되죠. 또 저는 몰랐는데 그 네. 청심환이 네, 우황청심환. 네, 거기 콩나물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콩나물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한의학적인 표현으로는 대두황근권이라고 하는데 아, 대두는 큰 콩이란 뜻이고요. 네. 큰 콩 중에서 누런 콩, 대두황이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서 콩 정도 길이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나요. 싹이 나 있는 그 싹을 콩하고 같이 약재로 쓰는 거죠. 싹이 나 있으면 발아다에 있는 콩은 그 싹이 난 그 기운을 같이 약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청심환의 주요 재료로 쓰여서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화시켜줘야 될 때 이럴 때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콩나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면역력 증강도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만드는 음식 만들 때도 씁니다. 또 이제 그 콩을 이용한 것 중에 이제 누런 콩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요. 검은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감두탕이라고 해서 감초하고 검은 콩을 이용해서 해독시켜주는 약으로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콩은 상복하시는 것도 좋고요. 몸에 열이 많은 분이나 또는 피로도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면접 앞둔 분들이 아침 식사로 콩나물 꼭 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시원하게 해주고 좀 풀어주고 해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콩나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저 이명인데요.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0에 68kg, 네. 66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명 때문에 제가- 불편하다 하셨는데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이명이 4년 정도 됐어요. 네, 4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부터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명이 있다 보니까 2년 전부터는 한쪽 좌측의 귀에 네. 난청이 왔어요. 아, 그 네, 난청이 이렇게 검사했더니 한 7, 8%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난청까지 이렇게 겸하게 되니까 이명이 또 밤에 잘라니까 잠이 중간에 많이 깨요. 그래서 네. 숙면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좀 개선할 수 있는가 좀 여쭤보려고요. 이명 소리는 어떤 형태로 들리시나요?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이 들립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로요. 이게 처음에 나타나실 때 어떤 그 계기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뭐 무리하시거나.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코골이가 있어서 네, 예, 코골이가 있어서 마우스 스피치를 하고 그래서 입에다 물고 자는 게 있어요. 그 네, 기구를 그쵸. 썼더니 네,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지나서 그거가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턱관절이 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뺐는데 그때부터 조금 지나니까 이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쵸. 또 한 가지는 네, 체중이 평상시보다 한 3kg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3kg 정도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네, 기운이 없어지면서 막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 싶더니 그런 몸무게가 떨어지고 한 2개월 지나니까 이명 소리가 처음엔 삐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물소리 나고 지금은 이제 엔진 소리 같이 이렇게 윙 하는 소리가 계속 그치질 않고 계속 네. 납니다. 소리 양태를 보면 한 주파수 때만 아니라 한 두세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주파수 대가 같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도 그렇지만 기운이 떨어진 것들을 예. 봤을 때는 이 기운 떨어진 전체적인 컨디션들을 제고시켜 줄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치료들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턱 관절은 되게 섬세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턱관절에 어떤 장치를 착용하실 때는 그 장치가 좀 안전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나은데, 그리고 물론 이제 치료하다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예. 문제되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그때 턱관절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곳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예.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놓치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코골이는 지금은 어떠세요? 없어지셨나요? 지금도 똑같죠. 뭐 좀 이렇게 심한 편이라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불편을 느낄 때는 네. 그 기구를 써서 이렇게 그게 강제로 턱을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장치를 쓰시는구나. 네. 예. 그걸 쓰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턱을 강제로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이렇게 좀 뻣뻣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안 낍니다. 이 이명하고 턱하고도 좀 연관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주는 안 끼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는 턱이 좀 뻐근하고 네. 식사할 때도 씹는데도 그쵸. 좀 이렇게 치아 상태가 고르질 못하죠. 네. 선생님 같은 경우라면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예. 턱관절을 먼저 치료해 주시면 예. 턱관절의 그 아래쪽 턱이랑 귀에 그 아래쪽 턱에 있는 인대 하나가 귀에 이 고막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턱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명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턱관절 자체의 안정성을 먼저 해주는 게 먼저 회복시켜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 턱관절이 좋아지면 뭐 예. 많은 분들이 코골이가 없어져요. 턱관절이 좋아지면서 경추가 틀어져 있던 게 정상적인 정렬로 가게 되면 그 처음에 있었던 코골이도 이게 목표 한 4, 5, 6, 7번의 문제인데 4, 5, 6번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같이 기도가 확보가 되고 호흡이 좋아지니까 코골이가 없어지고 코골이가 없어지면서 같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면 무호흡증 같은 분들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게 좋아지니까 심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또 숨을 잘 쉬게 되니까 밤에 잠자다가 깨는 것도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쭉 들어보면 턱관절 치료를 먼저 하는 게 급선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목의 코골이나 턱관절의 문제가 먼저 해소가 될 때고 그러면 피로도나 전체적인 삶의 컨디션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몸 상태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균형을 맞춰주고 채워주는 한약이나 침치료를 같이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기운도 나고 또 이명 증상도 줄어들 것 같고요. 난청은 해봐야 알겠지만 뭐 이명은 많이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생님은 턱관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면서 이명 치료를 같이 하는 곳 이런 곳을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좀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턱관절을 먼저 치료하면서 이명을 또 참 부가적으로 치료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턱관절을 진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근래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입 모양이 제가 그 기구를 끼웠을 때처럼 한쪽으로 약간 비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턱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안면 비대칭이거든요. 안면 비대칭인 경우도 턱하고 목의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 정말 그 양악 수술을 한 것 같이 그런 효과로 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되게 예뻐지고 건강해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제갈성원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